어떻게 하면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게 너 잘난 척하는 너는 그러면 수익률 왜 프로냐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맨날 종목 얘기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안 쓴 종목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서 시황을 얘기하느냐,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뭐 시황이나 업황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단 저는 이제 실전 투자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전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일단 뉴스부터 5, 60대 우량주에 묻어는 50대, 60대가 수익률이 50%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작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겠죠. 1년 동안 수익률이 나온 건데, 사실 작년에 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쵸?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마 상당히 다들 잘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회전율이 높은 고객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았다. 회전율이 뭐 300% 이상인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7.5%, 1년 수익률이. 그리고 회전율이 낮은 50% 미만의 투자자들은 뭐 한 47%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샀다 팔았다 반복할수록 수익률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좀 좋은 종목을 산다면 좋은 종목을 사고 장기 투자하는 게 좀 낫긴 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회전율이 높은데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1년 동안 한 평균 수익률, 주식을 하신 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한 40%로 보여집니다. 많이 내신 분들은 평균이 47%고 적게 난 분들은 17%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뭐 100% 이상도 많을 거예요. 100% 이상도 많고, 그러니까 상위 5%는 엄청 많이 벌었을 것이고, 일반적인 평균 투자자들은 이거보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40%지만 이 평균은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벌었고,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못했다기보다 좀 운이 없던 분들은 아마 손실도 나신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0%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보면요. 장은 먼저 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그래 너 잘난 척하는 너는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냐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한 140%가 좀 안 됩니다. 130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저도 좀 계좌마다 틀린데, 장기 계좌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고요. 장기 계좌는 오히려 더 안 좋네요. 삼성전자나 이런 S-오일, 롯데케미칼, 이렇게 좀 장기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좀 오히려 나쁘고, 저는 오히려 회전율이 높은 단타 계좌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좌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한 50%? 한 50%, 60%?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단기 계좌는 한 130 몇 프로? 한 140%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같은 기간에 58%나 올랐고, 코스닥이 37%가 올랐는데, 개인 평균 수익률은 40%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통계에 오류가 있더라. 상위 5% 사람들이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40,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 상위 5%를 제외한다면 평균 수익률은 4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느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과연 이 얘기를 5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자, 먼저 단타를 하든 장투를 하든 간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예상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최대 주주라든가 대표이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라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실적 한번 보고 사업 보고서 보면서 최대 주주랑 대표이사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 5분만이라도 공부하자. 물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5분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건 경고인데, 가끔 보면은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더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대기업 계열사라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틀린 경우 말고, 일반 작은 회사들 중에서 최대 주주랑 대표이사가 틀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 이 횡령 배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나는 모른다.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매수하는 종목마다 다 상승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매수해서 전부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 순응을 할 수 있어요. 좋게 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면 그거는 내가 잘못 본 거거나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나 종목 피킹하는 능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누가 더 잘해서 그런 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한 50대 50이에요. 50%는 오르고 50%는 떨어집니다. 장기로 보면 이제 거기서 좀 틀려질 수 있지만 단기는 그렇습니다. 피킹하는 능력이 단기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맞았을 경우에는요, 그런 수익이 나잖아요. 내가 맞으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거기서 좀 크게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게 잃어야죠. 손실을 빨리 확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들이 이거를 잘 못하시거든요. 손실 날 때는 길게 가고 수익 날 때는 빨리 끊어가지고 수익을 확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누적으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종목을 내가 꼭 맞힌다, 무조건 맞추겠다, 그런 건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마다 모두 익절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내가 이 종목은 내가 꼭 익절할 거야, 너는 내가 꼭 먹는다, 너는 내가 꼭 수익 내고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50%는 틀리거든요. 틀리면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면 됩니다. 꼭 거기에다가 복수할 필요는 없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이유가 있고 오르는 종목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투자자들만 모를 뿐이에요.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유도 없이 계속 올라요. 반대로 매수를 했는데 아니 이유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보통 나만 모를 뿐이지 시장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종목이 오른다면 그것은 강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악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 이유를 나만 모를 뿐이고 시장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주식이 왜 올랐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이래서 주가가 오르는구나. 아, 이래서 주가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그 주가가 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뭐 단기 저점이든 단기 고점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뭐 효성 TNC 예를 든다면, 효성 TNC가 작년 그리고 올 1월 달에 주가가 오를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스판덱스 저렇게 잘 팔릴까? 정말 오를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좀 횡보를 했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이유가 많다.
스판덱스의 시장 점유율, 효성 TNC의 시가총액, 분기 순이익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유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가 오를 때는 작년이나 올해 초에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적었더라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일 때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알 때는 주가가 오르지만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안다면 더 이상 그거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확률에 베팅을 하라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그냥 마구 고르면 50대 50인데 그 중에서도 1%라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에 베팅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섹터를 보니까 지금 상승 사이클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 최대주주도 최근에 매수를 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회사를 살펴보니 성장 동력도 갖고 있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승할 확률이 있는지 하락 확률이 높은지 투자자들이 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실적 추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막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섹터를 보니까 섹터도 다 다운 사이클이에요. 거기다가 자사주는 또 매도하고 있고 최대주주도 매도하고 있다. 거기에 또 외인 기관도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으면 이런 종목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상승 확률, 하락 확률을 다 계산을 해도 상승 확률이 내가 보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도 하락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종목은 내가 보니까 상승할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지금 사면 돼 하고 풀 베팅을 했더니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무리 상승한다고 100% 믿어도 하락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손절매를 잘 해야 됩니다. 손절매가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손실을 확정 짓고 손절을 해도 그거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주식 종목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매매도 있고 장기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 매매 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아마 회전율이 높으신 분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러면 단기 투자할 때는요 항상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뭐 기간을 정해서 단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그게 만약에 내가 틀렸다거나 그게 맞으면 그때 매도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는 상관없지만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원칙을 정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보통 닭고기 이제 주식들은 5월, 6월 달에 좀 상승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닭고기 종목들이 좀 오르거든요. 그러면 닭고기 종목들은 뭐 한 3월, 2월에 샀다가 6월에 팔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6월에 주가가 안 올랐어도 그건 팔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도 내가 보니까 한 3, 4월에 황사가 심해지니 한 2월 달에 샀다가 3월 달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는 팔아야 돼요. 주가가 안 올라도. 그리고 뭐 분기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 분기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죠. 경쟁사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먼저 나오는 종목이 있고 나중에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종목을 확인한 다음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그 주가가 뭐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짧게 끊고 이익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종목별 수익 확률은 50대 50이겠지만 시장보다 더 길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또 간단하긴 한데, 사실 되게 매매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원칙이 없습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주식은 정석이 없어요. 1 더하기 1이 2이지만 주식에서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더라라고 딱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했더니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했더니 손실이 나는구나. 그럼 내가 손실이 나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것이구나. 이런 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장에 따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장 수익률보다, 시장이 어딨죠? 시장이 한 코스피 58%, 코스닥 37%보다도 2배, 3배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